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우리 1부에서는요, 1번부터 14번까지,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 한 문제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다항식에 대해서 a-b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1번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미루어 보더라도 다항식의 연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뺄셈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의 단원을 분석을 해보면 고1 내용이 전범위에 해당하는 게 3월 학평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인데 그 중에서도 뺄셈을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뺄셈. 그럼 다항식의 연산, 덧셈과 뺄셈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됐죠? 네, 같은 종류의 항끼리끼리 연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푸는 접근법은 뭐냐면 동류항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똑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한번 A랑 B 자리에 그대로 갖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A는 2고요. 3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었고요. 빼기 B인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빼기 하고서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하면 큰일 나고요. B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괄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이걸 주의해 주시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센스 있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 이 마이너스는요, 전부 다 분배를 해줘야죠. B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배 법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까지 활용해서 계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류항 끼리끼리 볼 건데 같은 종류의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같은 종류의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y제곱 y제곱 그리고 또 있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 얘네들이 다 같은 종류의 항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끼리 연산하면 2x제곱에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3xy 그리고 나서 2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명이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아, 얘는 조건의 부정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조건을 부정할 수 있니? 조건의 부정. 부정은 영어로서 not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다 라는 걸로요. 그리고 반대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을 요 x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은 하고 밑에 선택지가 나와 있었을 텐데 선택지가 전부 다 수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식으로 먼저 나타내보고 그것을 나중에 부정을 해보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x는 주어는 1보다는 크대요. 이것을 우리 뭐 할 거예요? 이제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되고요. 얘는 등호가 없었는데 얘는 등호가 추가되면 되겠죠. 즉 x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은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바꿔놓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네, 선택지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제시된 조건도 부등식으로 써놓고 그 식을 부정하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간단하게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팩토리얼의 값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호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얘는 조합기호예요. 그래서 이 단원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순열에서 이 기호 배우고 그 다음 조합했잖아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죠? 네, 선택한다라는 것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럼 순열은 뭐였죠? 네, 뭔가를 선택해서 골라놓고 걔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것이 순열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NPR, N permutation R이라는 것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선택을 해요. R개를. 그리고 나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됐었구나. 그리고 N permutation 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자리에 N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N-1개. 그 다음에 N-2개. 쭉 가서 몇 번째? 이 자리가 R번째 자리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수를 안 뺐어요. 그죠? 근데 R번째 자리에는 수를 얼마를 빼야 될까요? 두 번째 자리에서 1 뺐고 세 번째 자리에서 2를 뺐으니까 R번째 자리에는 R-1을 빼줘야 돼서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5 컴비네이션 3 곱하기 3 팩토리얼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 썼던 이 첫 번째 줄의 개념에 의해서 5개 중에 3개를 뽑은 다음에 3개를 나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3팩토리얼. 그럼 얘는 5, P, 3의 값이랑 똑같죠. 그러면 5부터 5, 4, 3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저 기호의 의미만 알면은 더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두 함수가 있는데 이 대응을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내줬어요.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놓고 G.F 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호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죠. 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두 함수의 합성이죠.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항상 합성함수는 이 기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일단 개념, 저 기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G.F A 이 표현은 G의 FA 값을 구하시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만 해석하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식은 G의 F2 이것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F2가 뭔가 하고 보면 함수 F에 대해서 정의역에서 2가 선택한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G3. 그럼 G3은 뭐다? 그럼 3이라는 원소가 이제 누굴 선택했냐? 라고 물어본 거죠. 누구 선택했냐면 5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5가 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갖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4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2,3을 지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초 용어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단원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구나. 직선의 방정식. 큰 틀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묻고자 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평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점을 지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y절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총 3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3개가 뭐였냐? 일단 개념. 한 점 A, B 그리고 기울기가 한 점 A, B를 지나고 정확하게 쓸게요. 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걔는 어떻게 표현되냐? Y는 MX하고 A, B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대입했을 때 B 나오게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평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평행한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진짜 고통과 기쁨이 평행선을 달린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평행하다 뭐예요? 네, 나란히 있다. 기울어진 정도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예요?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y는 하고 식을 정리했을 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다 이런 내용까지 쭉 있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하고 평행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인 건 알았는데 기울기를 알아야 직선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직선의 y절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 값하고 같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 그리고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2분의 5인데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은요. 이 기울기랑 서로 같아야 돼요.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하고 그 뒤에 숫자가 뭐가 붙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요? 2,3을 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제서야 x가 2일 때 y의 값이 3이구나 해서 2,3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 계산을 해보면 2 쓱 사라지면 마이너스 3만 남죠?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6을 추가해야지 3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6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직선을 만들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누굴 찾을 거예요? y절편을 찾을 거예요. 그럼 y절편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 만약에 까먹었다면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y를 절단하는, y축을 절단하는 조각이라는 의미예요. 절편. 그러면 우리가 y축을 절단하는 조각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x축, y축, 직선이 있어. y축을 절단하고 있죠. 이 조각의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때 x의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x가 0일 때 y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x가 0일 때의 y값 얼마죠? 6이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용어들, 개념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일 때 하는 순간 내가 이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석을 해볼 건데 복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어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소수 단원이라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 우리 복소수 어떻게 생겼었죠? 네, 실수 A, B에 대하여 B에 대하여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생긴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I라는 허수 단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그리고 이 허수 단위 I가 붙어 있는 실수의 값을 여기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었죠? 근데 제시되어 있는 요 복소수는요. A 플러스 BI 형태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꿔놓고 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 이 복소수에다가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복소수의 연산.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목표 A 플러스 BI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연산을 뭔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원래 식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가야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모에 사실은 1이라고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바꿔줄 거예요. 1은 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2 플러스 i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2-i랑 2 플러스 i랑 분배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얘는 합차니까 4-의 i의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의 값 뭔가요?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 수다.
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분모는 이제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분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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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4개의 항이 나와야 될 겁니다. 분배해서 계산해 볼게요. 2a 그리고 ai 그리고 6i 그리고 3i의 제곱.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i는 i끼리 모아보고 그죠? a 플러스 6i로 정리를 할 거고요. 2a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2a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것 그리고 얘는 i들끼리 정리하면 a 플러스 6을 5로 나누고 이곳에 i를 붙인 것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어차피 실수였고요. a, 6, 5 다 실수이기 때문에 드디어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얘고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개의 값을 합했을 때 문제 조건에 그 값이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3이라고 두면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을 하면 3a 더하기 3 걔를 5로 나눈 것이 3이다. 그러면 3a 플러스 3의 값은 15가 될 거고요. 3a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4구나. 그래서 정답은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번엔 7번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는요, 좀 약간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얘를 이제 푸는 방식을 제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대요. 그래 놓고 이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이 일렬 나열이라는 표현에서 이 단원에서 무슨 냄새가 느껴지죠? 뭐죠? 네,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는 짝수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짝수가 적혀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붙어 있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단원명은 일단 순열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분석. 순열이구나. 자, 이제 이 카드에 있는 숫자 중에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짝수가 적혀있는 애 누가 있나? 호랑이 2마리 2, 호랑이 4마리 4. 네, 올해가 호랑이여서 아마 호랑이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얘네들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대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막 나열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할 거예요. 첫 번째 스텝.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나열할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 2개의 사건은 동시에 연달아서 잇따라서 일어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다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곱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것들은 짝수 아닌 것들이죠? 걔네들은 홀수죠. 총 몇 개가 있었어요? 1, 3, 5, 3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3팩토리얼 해서 3개를 먼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요청한 대로 3개를 그냥 나열한 겁니다. 여기가 다 무슨 자리? 그냥 홀수 자리. 홀.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짝수를 배치하면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리 중에서
2와 4가 배치되는 두 자리를 고른 다음에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짝수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나열. 4p2. 그래서 3팩토리얼에다 곱하게 되면은 6 곱하기 4 곱하기 3.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배치를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식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전체에서, 그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즉, 남을 여사건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A인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A 안 되는 것들을 빼내면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들을 빼줘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웃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한 덩어리로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웃하는 것들을 하나로 취급해서 그러고 나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그 이웃하는 것들 사이에서도 순서가 바뀌면 완전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초록색 분필하고 이웃하게 나열됐어요. 근데 이 초록색 분필이 제 오른편에 있는 것과 제 왼편에 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분리해야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두 번째 그 내부에서 자리 바꾸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리 바꿈 방법. 뭐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썼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는 5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5팩토리얼. 거기에다가 이웃하게끔 나열하는 거. 즉 2랑 4를 한 덩어리 취급할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거기에다가 2, 4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하는 순간 얘를 5로 묶게 되면은 4팩, 정확히는 4팩으로 묶게 되면은 5-2팩. 그래서 3 곱하기 여기에다가 4팩토리얼 24 곱하게 되면 72가 똑같이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무엇이 아니게끔 하는 것을 찾아라. 그럼 전체에서 그런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나열을 다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배치해서 이웃하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2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이 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그럼 일단 2점이 등장했죠. 2점에 지나는 선분의 길이니까 2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얘는 무슨 단원이겠어요? 분석을 해보건데 평면 좌표에서 그 중에서도 내분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내분점. 심지어 뭐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2점 사이의 거리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내분점 공식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좀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죠. 그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Y축 위에 있어요?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X의 값이 전부 다 0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단계로 풀어낼 거냐면 첫 번째 스텝,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찾고 얘가 1단계, 그 다음 걔가 Y축 위에 있다. 즉 X가 0이게끔 하는 값을 찾아내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가 채워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공식들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개념 내분점 공식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두 점 A, x1, y1, B, x2, y2에 대하여 선분 AB 그냥 발을 지우고 선분 AB로 쓸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생겼냐? M, N 요 내분하는 비율을 일단 그대로 써주세요. 내분하는 비율을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점, 이 B점 좌표죠? B점 좌표를 먼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M 곱하고 그 다음 N 곱하고 얘 뒤에 있는 좌표 먼저 쓰세요. MN은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내분점이 나와요. 물론 이 내분하는 점을 직접 나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례식 세워서 3대1 내분해갖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내분점 공식은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점 A, B에 대해서 우리는 내분하는 점도 이야기를 했죠? 그럼 두 번째 뭐 얘기할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였죠?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 개념 1, 2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계 내분하는 점 먼저 찾도록 할게요. 얘를 우리가 보통 실수 안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점 좌표 있죠? A, B를요. 순서대로 쓸 거예요. A, 0, B, 2, -4. 그래 놓고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요? 3대 1인데 뒤에 있는 점 좌표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놓고서는 비율에다가 이렇게 엇갈려서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내분점이 나옵니다. 내분점. 그것의 X좌표 6 더하기 A를 2개 더한 4로 나눈 겁니다. 6 더하기 A를 4로 나눈 거구나. 자, 똑같은 방식으로 내분점 공식 4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0이죠. 네, 내분점을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사는 뭐예요? A 들어간 식이겠죠. 사실 이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값이 얼마면 돼요? Y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야 되는구나 해서 두 번째 단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얘가 Y축 위에 있으려면 X의 값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6 더하기 A가 0 나와야 되겠구나. 따라서 A의 값은 뭔가요? 마이너스 6. A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구체화 됐으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 B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 근데 A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으로 메꿔진 상태죠? 그러면 X좌표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2랑 마이너스 6의 차이가 되니까 8의 제곱, 8, 8의 64. Y좌표의 차이의 제곱, 16. 거기다가 루트, 그래서 정답은 루트 80이 될 텐데 선택지에 루트 80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80을 소인수분해 해서 꺼내줄 수 있는 걸 꺼내셔야 돼요. 4의 20, 4의 5 해서 4 루트 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단계별로 쓰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해두시면 헤매지 않고 조금 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 같이 보았습니다. 이번엔 9번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y가 루트 2고요. xy가 마이너스 2래요. 어쨌든 미지수 두 개의 식두개가 있으니까 얘네를 어떻게든 조합해서 연립하면 x, y의 값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x, y를 하나씩 구해가지고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계산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항상 어떻게 떠올리셔야 되냐면 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답이 얘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관심 있어. 난 이것만 찾으면 돼. 근데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 x, y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료가 x 플러스 y로 돼 있죠. 1차죠. 얘는 3차죠. 얘를 3번 곱해가지고 뭔가 조작하면 되겠구나.
아, 이 문제 단원이 뭔지 보인다. 곱셈 공식이겠네요. 그죠? 다항식의 곱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현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으로 쓸게요. 근데 갖고 있는 재료는 얘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얘랑 같나요? 같지 않죠. 얘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얘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방금 쓴 이 개념에 의해서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분모는 xy일 거고요. xy는 마이너스 2라고 문제 조건에 있어요. x 플러스 y는 루트 2라고 문제 조건에 있어요. 이제 대입해서 숫자니까 전부 다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개념은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2를 3번 곱했어요.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6이고 거기에 루트 2니까 6루트 2. 걔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겁니다. 그럼 분자는 8루트 2죠.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나누면 마이너스 4루트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호를 포함한 수, 무리수죠. 무리수 연산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제곱근에서 중3 내용이랑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우리 방금 전 앞에서 평행한 직선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한 점이 있고요. 기울기도 m이라고 문자로 줬어요. 어떤 개념을 알면 된다고요? 네. 한 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mx하고 시작해야 되죠? 근데 a 대입했을 때, xa 대입했을 때 y는 b가 나와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표현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괄호 쳐가지고 막 외워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보다 좀 빠른 방식을 설명하자면 우선은 기울기가 m이라면서 얘가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얘가 y는 하고 x의 개수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직선인데 이 직선에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m 우변에 있고 좌변에는 0이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m이 추가되면 되겠죠. 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괄호 쳐서 모양대로 그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기울기가 이거래 mx로 시작하겠는데 뒤에 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추가 m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곡선이 뭐예요? 이 곡선? 2차 함수죠. 아, 이 문제가 이제 무슨 단원인지 이제 보인다. 뭐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경우를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접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있어가지고 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2차 함수식이랑 서로 연립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즉 교점의 x좌표가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 교점이 하나 있어, 즉 x좌표 하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중근이라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까지려면 그것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돼야 되냐? 직선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1단계. 1단계. 그리고 접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접한다를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프 지금 현재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라는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여기다 나타낸 거죠. 거기에다가 이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는데 어쨌든 두 함수의 그래프는 접하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고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는 mx 더하기 n이죠. 이걸 똑같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즉 x의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점 x좌표가 결국엔 근이니까 넘기면 x제곱 1-m의 x 더하기 4-n 이것의 판별식 D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n이 아니고 m이죠. 죄송합니다. m.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도록 할게요. 1-m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요거 두 개 곱한 것 4-m. 이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4m이 0이 돼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5는 0이 돼야 되고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럼 m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문제 조건 끝까지 보셔야죠. 양수 m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은 3이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왜?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교점이 하나 있나 보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 있다. 교점이 하나 있다는 것은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점 a, 마이너스 a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 점이 그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지난다, 대입하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치역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단원 자체는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 분석해보자. 무리함수 단원인데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럼 우선은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입해서 먼저 a의 값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a, 마이너스 a니까 여기에 a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a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a 대입하면 루트 0이니까 그냥 0이죠. 거기에다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2a는 마이너스 2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결과적으로 우리 y는 마이너스의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치역을 찾아야 되는데 치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뭔지만 알면 돼요. 개념, 치역은 뭘까요?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치역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의 값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치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함수 값들을 싹 다 모으면 돼. 뭐에 대해서? 정의역에 대해서. 얘를 정의역 집합 X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어쨌건 이 치역들은요. 함수의 그래프가 표현되는 부분에 y의 값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치역을 한눈에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치역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y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함수에서 그려지는 y의 값. 그러면 얘는 이 식 자체로도 치역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근호하고 있는 숫자는 항상 0 이상이죠. 얘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죠? 0 이상.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렇게 된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죠.
이거 0이야. 거기에다가 1을 추가했어요. 그럼 얼마? y의 값이 1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되냐? 따라서 치역은 y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얼마 이하? 1 이하가 되는 y값들을 모두 다 모아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 찾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추가로 물어보자. 정의역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얘의 정의역은 근호 안의 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실수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것들을 모두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정의역이 될 거예요. x 플러스 1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니까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역, 치역을 알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도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11번 봤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두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B 더하기 I일 때 이렇게 해놓고선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은 복소수가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이 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이구나. 근데 여기 보면 개수들이 지금 비어져 있고요. 그 개수들의 A랑 B 값을 곱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좀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는요. 그냥 근에만 집중해서 푸는 풀이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근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것의 한 근이 2분의 b 더하기 i잖아요. 그럼 x는 2분의 b 더하기 i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식이 어쨌건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한 것들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항을 해볼게요. x-2분의 b는 i고요. 얘를 양쪽에서 제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4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 뭐예요? 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앞에서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이 내용 알아야 되고요.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랑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4분의 b제곱 더하기 1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풀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저쪽에 양변에 4를 곱하자. 그러면 b제곱 더하기 4는 4b가 되고요. 넘어가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돼서 b는 2가 되겠습니다. 근데 b가 2가 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우리 뭐 얘기할 거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요. 이걸 이용해서 풀면 저기서 지금 현재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b 더하기 i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한 근을 합치면 마이너스 a가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지금 뭐 쓴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b죠. 네. 근데 AB가 두 실수 AB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몽땅 다 실수예요. 실수. 근데 일단 더해진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랑 얘를 더해서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허수 부분은 서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i가 추가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서로 다른 근인데 어쨌든 이 근이나 이 근이나 똑같아야 돼서 여기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앞에 숫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i가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얘가 계산이 될 때 곱했을 때도 i가 없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얘네 두 개 곱한 것, 그리고 얘네 두 개 곱한 것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2분의 b가 될 거예요. 왜? 더한 거랑 곱한 거 다 실수 나와야 된다며. 그러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분의 b 더하면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b가 될 거예요.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4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양변에 4를 곱하면 4b는 b제곱 더하기 4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 아까랑 똑같죠?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돼서 b의 값이 2가 나와요. b가 2면 a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 b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방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이 더한 것과 두근의 합이 실수고 두근의 곱이 실수인 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번까지 봤고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고요. A 합집합 X는 A고 B 교집합 X는 공집합이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내용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뭐에 입각해서? 집합의 연산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집합의 연산이랑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집합의 연산과 뭐가 같이 믹스가 된 거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 결과적으로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그 기호의 의미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합집합 B는 어떻게 생겼냐면 A랑 B랑 몽땅 다 포함하는 겁니다. A 교집합 B는 뭐냐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해야 돼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알아야 되고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A에 있는 원소들한테 너 내 부분이 될래 안 될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는 두 개씩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해지는데 결과적으로 2가 몇 번 곱해지냐면 A의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내용만 알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봤을 때 A가 6배수, B가 4배수라는 거는 알아요. 그럼 이것만 해석하면 되겠죠. 이 첫 번째 식, 이 두 번째 조건식. 첫 번째 조건식을 해석을 해보면 A랑 X랑 합집합해서 A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A가 있고 X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A가 된다, 이 모양이 돼야 되겠네. 그죠? A 합집합 X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A가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된대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라는 녀석은 X랑 완전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거기에 A가 있고 X는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이 B는요, A랑은 겹쳐도 상관없죠. 그래서 B는 X랑만 안 겹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 상황을 다 고려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X라는 것은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B의 원소는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원소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A가 몇 배수냐면 6배수고요. B는 4배수예요. 그러면 둘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은 6배수이면서 4배수이니까 6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죠. 즉 12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12의 배수에 해당하는 애들을 써볼게요. 12, 24, 36, 48. 왜? 전체 집합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자체는 뭐가 되냐? 6배수니까 5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총 8개가 나올 거예요. 8, 6에 48. 그래서 이 8개의 원소 중에서
4개는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x의 개수는 뭐가 되냐? 2의 8제곱에다가 여기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제외되어야 된다. 얘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쭉 다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14번을 라스트로 볼 건데요. 14번 문제를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함수에 대한 문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명은 역함수. 근데 이 문제에서 되게 특별한 조건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랑 필요 충분인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은 함수가 반대로 돌아가는 함수도 정의가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1대1 대응인 함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하고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 그리고 함수가 될 조건, 이거 되게 세 개 매번 헷갈리시죠?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은요,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1대1과 대응. 어떤 1대1이면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대응 관계가 공역과 치역이 정확하게 같은 대응이구나라는 거. 그럼 공역은 뭐냐? 선택이 되는 대상, 치역은 실제로 선택된 y값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역, 치역이 같으면서 경쟁하지 않는 함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하나씩 다 대응돼서 내가 고른 걸 다른 애들이 고르지 않고 심지어 남는 친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1대1이고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게끔 우리 이제 이 x에서 x로의 함수 주머니를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주머니를 그릴 건데 1, 2, 3, 4, 5 그리고 여기도 1, 2, 3, 4, 5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f로 표현할 거고요.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f 인버스 역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f1 더하기 2f3은 12다라는 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을 고려해보자. f1 더하기 2f3은 10이다. 어쨌건 f1이나 f3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1부터 5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로 가능한 것을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f3이 만약에 5면 f1은 2가 되어야 12가 되겠죠? f3이 만약에 4면 f1은 4가 되어야 될 거예요. f3이 만약에 3이면 f1은 6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 6이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 x들 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공역도 x이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 있어야 돼서 이거 불가능, 6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f1도 4한테 가고 f3도 4한테 간다면 경쟁하게 되죠. 즉 1대1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애는 고를 수가 없어. 왜?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안 돼 해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집니다. f1이 누구한테 간다? 2한테 간다. f3은 누구한테 간다? 5한테 간다. 이제 남아있는 애들도 3개가 있는데 경쟁하지 않고 1, 3, 4에 대응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 1은 다 고려해서 풀었고요. 이제 조건 2를 보도록 할게요. f 역함수 1,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3 두 개를 뺀 게 2가 돼야 된대요. 얘도 한번 표로 정리해 볼까요? 차이가 2가 되는 애들을 싹 다 한번 나열을 해볼 겁니다. 차이 2 되는 거는 1, 2, 3, 4, 5 중에 5 빼기 3, 4 빼기 2, 그 다음 3 빼기 1 얘네 3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5랑 3에 대응됐다라고 하면은 f 인버스 1이 5라는 얘기는 역으로 설명하면 f5가 1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역으로 생각하면 f3이 3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f3은 우리 5한테 대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겠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첫 번째 1번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 표시하시고요. 얘는 f 인버스 1이 4한테 대응된다는 것은 f4가 1한테 간다는 거죠. f 인버스 3이 2라는 얘기는 f2가 3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는 1한테 가고 2는 3한테 갈 수 있나 봤더니 얘는 가능하네요. 그래서 4는 1한테 가고 2는 3한테 가는 건 가능하구나.
그리고 나머지 당연히 얘도 경쟁하지 않아야 되니까 5는 4한테로 자동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 밑에 건 왜 안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F3이 1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얘는 F3은 1이고요. 뭐예요? F1은 3이 되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했던 게 F1은 2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F1이 3한테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랑 어긋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만 가능하고 이제 F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F4는 누구한테 갔나? 1이죠. 그래서 F4는 1이고요. F 인버스 4를 거꾸로 돌린 애는 누구냐? F 인버스 4는 5가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두 개를 합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6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 그것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은 이렇게 남는 애들 없이 경쟁 없이 완벽하게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저랑 14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2부에서 15번부터 21번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